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거죠?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불친절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뭔가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기분 나쁠까? 기분 나쁘지 않을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게 기분 나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말로 돌려서 말을 하든지 참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갖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입과 내 성대와 내 뇌를 왜 사용하지? 왜 그런 내가 손해 가는 일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친절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뭔가 하면은요, 대체적으로 복수심이 많아요. 복수심이 많다. 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다툼을 싫어하고 갈등을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얼버무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맞으면 남이 틀려야 되는 거고 남이 틀리다는 걸 입증 못하면은 내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끝이 안 나요. 자, 그러면은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해서 나는 얘기를 끊고 싶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다음에 꼭 얘기 나와서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게요 하면은요. 또 거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복수심이 많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남이 나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지만 않으면은 넘어가는 거야. 그렇잖아. 이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불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나의 어떤 객관적인 태도를 본 다음에 자신한테 극친절, 극존경, 극존칭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징해야 되기 때문에 기분 나쁜 말을 해서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해야지 상쇄가 돼요. 그래, 그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게 불편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극단적으로 자신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난 똑똑하다. 난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자녀를 살면 너무 힘들어져요. 난 센 사람이다 그러면서. 네. 넌 왜 그렇게 물러 터졌니? 넌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사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친구여도 피곤해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너 손해보는 짓 하고 있다고 나를 막 비난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인을 내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분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참잖아요. 내 자존감이 낮아져요. 패배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그분들이 한 부류는 불행한 삶을 살면서 자신이 굉장히 항상 똑똑하고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부류는 본인을 굉장히 피해자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 운전이랑 똑같은데요.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왜 끼어들지? 자기가 끼어들고 나서. 그다음에 그러게요. 네. 자기 앞을 막으면 욕을 하기 시작해요. 절대로 자기가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폭 운전을 할수록 운전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이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쪽을 보통 같이 가져가요. 상당히 나는 똑똑하고 맞는 일만 하고 올바른데 결국은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욕먹을 짓을 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지인으로 있으면 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이 망가지지요. 망가진다. 네,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는 이유 통계를 내보면은 월급이 적어서 그런 것보다도 그 상사와의 어떤 마찰, 동료와의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사로 만나게 되면은 이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도 없이 환자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사로 할 때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는 관심이 없고 일단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그런 겁니다. 두 번째, 한숨 쉬면서 얘기합니다. 문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가슴이 턱 막혀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들은 맨날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런 다음에 자기 생각이 잘못하고 있으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안 가르치면서 채도하면서 이래요. 맞게 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이분들이 많이 하는 말, 왜 그랬니? 이유를 대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유를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유형이면은 자리를 피하거나 자존심은 상하지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가 제일 좋습니다. 뭘 잘못한 거야 그렇더라도 잘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마지막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단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자기를 마지막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빠지지요. 이런 거를 갖다 매일매일 상사로부터 당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살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서 날카롭게 말을 하는 걸까요? 이분들한테는 화를 참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화를 참는 게 어렵다. 이분들이 남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이유는 남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자기는 어쨌든 기분 나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거를 참을 때 10의 고통이 생깁니다. 이분들은 그거를 참을 때 100의 고통이 생깁니다. 내가 기분이 나빴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예. 본인이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렇게 그런 기분 나쁜 감정을 크게 느끼는 걸까요? 그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고 태어난 기질이 있습니다. 투사의 기질입니다. 옛날에 대부분의 미라나 시체가 칼에 맞거나 화살에 맞거나 두들겨 맞아서 죽은 시체였다고 합니다. 사회가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을 때는 그 투사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이 유리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자질이 유전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때는 유용했었던 유전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사회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양육과정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양육과정은 얘기를 듣는 것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맞고 들어왔는데 야단치는 부모 옛날에 진짜 있었습니다. 애들을 갖다 밖에 내보내고 다음에 때리고 와. 그런 밑에서 살게 되면 이거를 정당하게 되죠.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를 때려서 제압하게 되면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나한테 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등치가 커다래지면서부터는 선제적으로 내가 욕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런 게 합쳐져서 이런 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기질적인 부분과 이제 양육적인 부분이 합쳐져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말로 나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일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마주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절대로 집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계속 말이 반복이 되고 계속 기분이 나빠집니다. 밖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고통을 당할 때 계속 연속적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중간에 잠깐이라도 어쨌든 피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간다, 전화가 왔다. 그리고 이번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지나치게 동조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런 나를 같은 편으로 욕하고 계속 남의 욕과 비난을 갖다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내 기가 빨립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공감을 해주거나 그러면 안 좋은 거네요. 공감을 해준다는 거는 상대방의 화를 가라앉혀주는 건데, 공감을 해주면 해줄수록 진짜 간만에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잘못했어 하는 순간 지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명료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건 아닌데 좀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리적으로 멀어지건 거리로 멀어지건 시간으로 멀어지는 게 첫 번째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이해하려고 나의 뇌를 쓰지 마십시오. 보통 착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와서 나쁜 사람이 왜 나쁘게 하는지를 설명하더라도 그게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이해했어.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가 잘못된 양육을 받아서래. 네 탓이 아니었던 거야. 네가 이렇게 되었던 거는 네 타고난 기질인 거야. 너 정도면 잘 참고 있는 거야 하면 상대방이 위로가 될 것 같지요. 네가 보기에 난 그렇게 이상한 놈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한다 한들 그거로 그 사람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단,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해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해는 나를 객관화시키는 도구로는 이해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 감정이 휘말리게 되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너는 불친절하기 때문에 방금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욕하는 거는 네가 방금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욕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논리는 우리를 감정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의 대화를 좀 잘 견디기 위해서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완벽히 이해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완벽하게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보다는 분석은 하십시오.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상황이 불명료하고 막 어찌 돼야 될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 감정을 덜 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이 맞받아 싸워야 할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싸워야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싸우게 되는 건 좋은 기회입니다. 단 막가파랑 싸운다든가 술 취한 상대방과 싸우는 건 굉장히 피해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막가파하고 그 술 취한 사람들의 공격력은 대단합니다. 진짜 칼 들고 찌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을 봐가면서 하는 건 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랑 진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지원군이 많은 상태에서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이겨오고 꺾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나 자신으로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 사람들의 길을 꺾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한 내용 증명이 좋습니다. 내가 법적인 문제를 삼을지도 모른다. 혹은 하진 않아도 됩니다.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으니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냥 내용 증명만 보내도 상당한 침착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나 상대방이 내가 봤을 때 공격력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싸움으로 인해서 내 기분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되는 효과를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서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멀어지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그게 냉전이 됐던 열전이 됐던 싸움만이 우리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게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을 표현하게 될 수도 있으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안 됩니다. 보통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싸우고 나면은 죄책감 때문에 사과해서 또 말려들게 되거든요. 또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나면은 약한 척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번 힘들게 싸웠으니까 싸워서 멀어지면은 계속 멀어지셔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이라는 것도 그 상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싸워서 이겨서 내가 주도하는 좋은 관계를 그 사람들하고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움 자체는 멀어지기 위한 수단이다. 네.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화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말꼬리 잡기인데요. 이건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미안해 하잖아요. 넌 네가 뭐 미안해 하는지 알아? 그것도 말꼬리가 잡히고요. 침묵 하잖아요. 그럼 또 그럽니다. 너나 열받게 하려고 말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끝내주는 말꼬리 잡기를 합니다. 네. 두 번째, 이분들의 화법에는 대부분 남 탓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야, 뭘 잘했다고 울어? 진짜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말을 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해요. 이건 좀 심하시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은 네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심한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 탓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 전화를 잘 끊습니다. 전화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합니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얘기 듣고 좀 기분 나빠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잠깐 할 일이 있어서 일어납니다. 예. 안 듣습니다. 내가 이야기 시작하면은 그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반복하고요. 남의 얘기는 안 듣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또 항상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난 뒤끝이 없어. 저는 우리 속담이 제일 잘못된 속담이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잠 못 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나쁜 놈이 항상 더 잘 잡니다. 예. 피해자는 수치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해자는 자기가 화가 나서 화풀이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 기분이 괜찮아지잖아요. 그거 괜찮은 겁니다. 근데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그 특징입니다. 지금 이렇게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상대가 반응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말꼬리 잡기. 예. 내가 굉장히 나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진정을 다해서 져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감정이 상한다면은 상한다면은요, 네. 일어나야 됩니다. 이분들이 하는 방법을 역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이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하다가 딱 얘기하자마자 일어나는 겁니다. 말을 멈추는 겁니다. 혹은 굉장히 오랜 침묵을 사용하십시오. 보통 말꼬리 잡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면 괴로운 거거든요. 거기에 계속 내가 말 대답을 하더라도 나는 이기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대방이 내 침묵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을지언정 계속 침묵하게 되면은 결국 이거는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침묵으로 인해서 난 이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라고 하면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읊는 것보다도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네. 아니면은 그럴 때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십시오. 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러면 됩니다. 난 아닌데? 그럼 걔가 설명해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설명 안 할 건데? 그럼 진짜 상대방은 열받습니다. 상대방이 말꼬리를 잡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설명을 할수록 약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설명하라 그러면 물어보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너한테 설명해야 돼? 넌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 대화는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대화를 계속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꼬리가 이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대화를 종결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남 탓하는 환자들을 갖다 대하는 정신분석가의 두 가지 상반된 대입이 있습니다. 두 타입의 한쪽 극단은 끝없이 상대방이 남 탓을 할 때마다 일관되게 따뜻한 태도로 수용해줘라. 그러면 언젠간 상대방은 바뀐다. 코웃이라는 사람의 파입니다. 그럼 또 거기에 정반대되는 컴버그라는 사람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절대로 지지 말고 되받아줘서 상대방이 그거를 부인할 수 없게끔 해줘야 된다. 직면 같은 건가요? 네. 그래서 극단적인 형태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마수드 칸이라는 사람인데 하루는 어떤 환자가 막 화를 내면서 분노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 환자 목을 잡아서 목을 졸라버렸답니다. 뒤로. 그러니까 하고 약하고 나니까 앉아. 이제 내 말 듣는 거야. 그 사람 나중에 면허가 다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이었대요.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 강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비난이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물러나지 않고 나한테 진짜 신체적 위해가 닥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내가 맞설 수 있는 강단이 있다 그러면은 확실히 나에 대한 상대방의 비난을 깨부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워낙이 싸움을 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간 다음에 사태를 마무리하는 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보통 다들 보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보통에 해당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수용하다가 너무 화나면은 뭐라고 했다가 뭐라고 했는데 너무 세게 나오면 또 수용했다가 결국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나도 똑같이 대하면 됩니다. 나도 똑같이 내 얘기만 하면 되나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전화해서 전화 안 받잖아요. 나도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전화할 때까지는 전화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로 내가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면은 자기 얘기만 하고 싶은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은 뒤끝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진짜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증명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내용 증명은 극단적인 방법이고 당신은 뒤끝이 없으나 나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한두 가지 보면 있습니다. 공감도 잘하면서 복수심도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는 진짜 내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워줍니다. 다만 사이가 멀어지면은 그때는 끝내주게 나한테 복수를 갖다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공감을 잘하고 진짜 나를 친구라고 생각해 주는 건데 진짜 본인의 행동이 나한테 주는 상처를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받는지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두 마디가 나를 갖다 상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너무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때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표현해 주는 거는 저는 평소와 다른 방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평소에 엄마 미치겠어 진짜 엄마 그러면 나 죽어버리고 싶어 그래도 엄마들이 별로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가 보면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일기장에서 그 얘기를 보게 되잖아요. 엄마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큰일 난 게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뒤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최소한도의 공감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당신이 그게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건 표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편지가 됐든 내가 진짜 정식으로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당신의 말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건 객관적인 소견이 됐든
뭔가 그 사람이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갖다 가벼이 여기지 못하는 형태로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최명기 선생님을 모시고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